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로그를 이렇게 써주시고 앞에 누가 있는 거? y가 있는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런 말이야.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도 배웠을 때 밑이 1보다 크냐 또는 1보다 작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했었잖아. 역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로 우리가 나누어서 분류를 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볼 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볼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밑이야. 밑을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한다라는 걸 먼저 좀 기억을 해줘. 알았지? 이거는 지수 함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이 x를 갖다 우리 진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함수의 관점으로 보니까 x라는 것은 정의역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진수 조건이 곧 뭐가 된다? 누구를 결정해 주는 거다? 정의역을 결정 지어 주는 거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를 따질 때는 항상 너희들이 함수를 그릴 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정의역을 진수 조건으로 먼저 따진다라는 걸로 먼저 생각들을 해주시고 나서 그래프의 개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래프로 그릴 때 y는 로그 2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로그 2x. 자,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따져야 되는 거 정의역부터 따지자 그랬죠. 진수 조건 x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는 무조건적으로 x가 0보다 크다의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했으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보자.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볼게. 1.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로그 2에 2야. 진수에 1 들어가면 닥치고 얼마? 0이 된다라고 했어요. x에 1 대입했더니 y가 0이야. 그래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일단? 1,0을 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밑과 진수가 똑같아지니까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4를 대입해줄게. 4를 대입해주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한번 봐볼게. 2분의 1 역시 양수니까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래프로 쫙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따졌던 거 한 번씩 봐봅시다.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아까 무슨 조건을 이용해서?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정의역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즉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치역은 어떻습니까? 치역은 그 정의역과 쌍을 이루는 y값들을 얘기하는 건데 y값은 어때요? 음수도 같고 양수도 같고 하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쵸? 자,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어때요? 커지고 있죠. 그럼 이거 무슨 함수? 그렇죠. 증가함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를 배울 때도 역시나 증가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함수라는 성질이 나왔으면 x값이 커질수록 그 y값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 세 번째. 일단 그림에 있는 걸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거야. 지수함수와는 다르게요. 지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었죠.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은 우리 y절편이라 했습니다. 근데 얘는 로그 함수는 y축하고 만나는 곳은 없어요. 근데 x축하고는 만나죠. 그쵸? 그래프와 x축이 만난다. 무슨 절편? 그렇죠. x절편이 존재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x 절편은 얼마일 때입니까? x가 1일 때죠. 네, 우리는 좌표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밑이 1보다 클 때는 정의역이 함수고 증가함수이며 x절편은 1,0이구나 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나 이 내용을 따로 필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근데 밑이 지금 우리 2인 것만 조사해 봤잖아. 그치? 밑이 3인 거를 한번 비교해서 그려볼게. 밑이 3인 거. 빨리 오세요. 자, 밑이 얘는 3이죠. 2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혹시나 얘도 2를 대입할 때는 얼마가 나오겠죠? 0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3을 대입해야지 얘는 1이 되는 거잖아. 아까 침에 우리가 2를 대입해서 1이 나왔었는데 얘는 3을 대입해야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쪽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이 크니까 그래프가 조금 더 납작하네. X축에 더 가깝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3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침에 여러분들 2분의 1을 대입하셨을 때 나오는 y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3분의 1은 어떻습니까? 2분의 1보다 더 작은 녀석이죠.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을 갖는다 해서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나서 그림을 연결해 보니까 어때? 그래프가 1,0을 기점으로 해서 1보다 큰 쪽에서는 밑이 더 큰 게 작은 값이 나와요.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크게 나옵니까? 밑이 더 큰 녀석이 값이 더 크게 나오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밑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X축과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왔을 때 두 개의 로그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로그 ax라고 해주고 얘는 y는 로그 bx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숫자를 따지고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a, b의 대소관계를 물을 수도 있다고요. 지수함수와는 살짝 느낌이 다르죠. 그쵸? 지수함수는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물론 그것도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지수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밑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기보다는 밑 그리기가 쉬우니까 지수함수는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대소관계를 명확하게 구분도 할 수 있었지만 이처럼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르고 그래프만 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야 A랑 B 중 누가 더 크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X축에 가깝거나 또는 Y축에 더 가까운 녀석이 밑이 더 크다 라고 알 수 있으니까 A와 B 중 그럼 누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B가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밑이 1보다 작을 때 잠깐만. 근데 이쪽 거는 항상 0보다는 크지만 누구는 되면 안 된다 했으니까 1은 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여기 깔고 가져야 되는 게 오케이 여기 0보다는 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그래프도 y는 로그 2분의 1x라는 녀석을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로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것과는 다르게요.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함수로 생각하면 정의역을 따질 수가 있고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그 범위 안에 나온 것들이 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하자면 x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역시나 그래프는 y축보다 오른쪽에 그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오케이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만 조금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입해 봅시다. x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x에다 1 대입해서 무조건 얼마 나와요? 0이 나오죠. 그쵸? 근데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자, 로그 y는
2분의 1의 2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2라는 녀석을 2분의 1꼴로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그렇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바꿔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펴 나오고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 4를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에다 2분의 1 그대로 넣는다고 해봐요. 얼마 하죠? 1 나오죠. 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들로 또 한번 특징들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게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치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치역은 모든 실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를 한번 따져볼게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어떠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로 역시나 얘도 x 절편이 얼마다? 몇 콤마 몇?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비교 여기까지 했으니까 얘는 y가 로그 2분의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y는 로그 3분의 1 x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역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진수 자리에 이제 3을 넣어줘야지만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를 넣어줘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러고 3분의 1을 대입해줘야지만이 1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는 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X축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내가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나온다. 로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A와 B 중 누가 더 작겠어요? A가 더 작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작다는데 왜 이래? 미쳤나? 쏘리. 자,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B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지수 함수에서 빠졌던 거를 여기서 하나 안 빠진 게 있어요. 이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고 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그래프는 이쪽으로 한없이 끝도 없이 올라가죠. 이 그래프는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Y축에는 닿아요, 안 닿아요? Y축에는 계속 가까워지잖아요. 이 그래프도 어떻습니까? X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Y축에 다가가기만 하지 Y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똑같이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 점근선은 무슨 축? Y축.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Y축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Y축은 X값이 항상 얼마입니까? 그래서 얘는 X는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역시나 점근선을 얘기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Y축이니까 X는 얼마? 0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받아봤을 때 꼭 봐야 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으니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y는 a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쌤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할 거냐면 y는 x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y는 x 대칭은 우리가 다른 말로 역함수죠. 그쵸? 역함수긴 하지만 일단 식으로 표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y와 x의 자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a의 y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얘를 함수는 항상 y는 이라고 표현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로그로 바꿔볼게요. 이 녀석을 로그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로그 ax는 y라고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y는 ax 제곱하고 y는 로그 ax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의 관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역함수의 관계.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자, 이 둘은 역함수의 관계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역함수의 관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히 봐야 되는 거 우리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됐죠? 모든 실수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치역이 어떻게 됐죠?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함수를 바꾸면서 x와 y의 자리를 바꿨어요. x 자리에 y를 넣어주고 y 자리에 x를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x가 여기서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실제로는 원래 여기서 치역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정의역이 0보다 크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의 치역은 실제로 지수 함수에서의 뭐와 똑같다? 정의역과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y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역함수 나오면 조금 많이 혼동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역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첫 번째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렇죠.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이제 말로 1대1 대응이라 표현 안 해주죠. 그쵸?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면서 정말 많이 본 표현이 기억들 나요? 안 나요? 기억들 나시죠? 이게 뭡니까? 1대1 함수의 정의잖아요. 그쵸? 1대2 대응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뭔 얘기를 합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얘는 뭐가 된다? y는 x 대칭이다 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땡큐하게 그냥 역함수가 누구라 할 때 라고 한다면 생각하기가 쉬울 건데 직접적으로 역함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박스형으로 조건 줄 때 있잖아요. 박스형으로 가 해놓고 어떤 조건 주고 나 하고 어떤 조건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1대1 함수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수식 조건으로 기억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일단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것들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동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동들 이동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죠.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이 있죠? 오케이. 평행 이동하고 무슨 이동? 오케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 평행 이동부터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는 책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오케이. Y는 로그 A에
x-p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y는 로그 ax 해주고 플러스 q. 원래는 그러니까 y-q라고 써야 하지만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q로 우변에다 그냥 이항을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y는 로그 ax-p 플러스 q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보니까 머릿속에 다들 기억이 남는데 대칭 이동은 아직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주지만 x축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y에서 누구로? 마이너스 y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은 y는 원래는 마이너스 y를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y는 로그 ax라고 써줘야 되는데 함수의 표현은 y는 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로 기억들 해주시고 y축 대칭은 어떻습니까? y축 대칭은 그럼 y의 값의 부호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 x의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y축 대칭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x라고 했지. 얘들아 진수 조금 까보자. 그럼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x는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y축 대칭이 나오면은 정이 없고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라는 걸로 기억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은 뭐예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와 y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어 줘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 때 배웠던 y는 x 대칭은 어떻게 된다 했죠? 이거 오승함수, 역함수잖아요. 그쵸?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y는 a x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을 그림으로 우리가 조금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 있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합시다. 이게 원래 있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첫 번째 x축 대칭한 그래프는 말 그대로 x축에 대하여 대칭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두 번째 y축 대칭은 그림에서 봤을 때 그대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을 해준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은 선생님 방금도 말했지만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한 거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y축 대칭을 x축 대칭을 해주는 또는 y축 대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역함수는 어디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해주고 여기가 0,1 왜? 원래 여기가 몇 콤마 몇이죠? 그렇죠. y는 x 대칭이라 했으니까 x, y 자리가 당연히 바뀌니까 여기를 0,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y는 x 대칭 역함수야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도 봤을 때 얘는 어디 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3번의 내용까지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뭐랄까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것들은 전부 다 아주 단순하게 x축 대칭하면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하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얘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진수의 지수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로그 a의 x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역수다, 진수가 역수관계다 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x축 대칭이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로그 a의 마이너스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엄청 대단한 식들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대소관계. 대소관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얘기할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소관계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밑을 우리가 보면서 구분만 잘 지으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그 진수가 크면 클수록 어떠겠어요? y값이 당연히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애초에 감소함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진수의 자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더 작아진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정의역, 점근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정의역 따집시다. 근데 정의역은 무슨 조건과 똑같다 그랬죠? 진수 조건 따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다음 두 번째로 또 뭐 구하라고 했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요. 점근선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냐면요. 원래는 이런 것은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되는 건 아니지만 얘를 0으로 만든 녀석이 바로 점근선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정의역만 구하실 줄 안다면 여기 부등호 자리에 그대로 등호만 대신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3이에요. 1보다 크네요. 무슨 함수? 그렇죠. 증가함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두 번째 점근선이 얼마나 했죠? 점근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반드시 y축은 여기 있겠죠. 그쵸? 근데 y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했잖아요. x자리에 0을 그대로 쓱 대입해 봅시다. 그럼 로그 3의 1이 되니까 0이죠. 네. 0 더하기 2는 얼마? 2.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당연히 또 x축하고 겹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x절편 누가 0일 때입니까? y가 0일 때니까 y자리에 그대로 0을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서 x 플러스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즉 9분의 1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x는 얼마나? 마이너스 9분의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케이 마이너스 9분의 8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때요? 이 녀석 보니까 원래 여기가 x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x가 돼 있네? 그럼 원래의 그래프인 y는 로그 3x라는 그래프를 어디 축 대칭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거 y축 대칭시킨 거네 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잠깐만 머릿속으로 한 번만 좀 생각만 해보자. 원래 y는 로그 3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얘는 그럼 무슨 축 대칭이라 했습니까?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1이었잖아요. y축 대칭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할 거 다 합시다.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x는 0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점근선 어떻게 구합니까? x는 0. 그렇죠. 그냥 진수는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보셔도 되고, 또는 정의역 자리에다 그대로 부등호 빼고 등호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했어요. 아셨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어때 얘들아? 마이너스 로그 3x네? 그렇죠. 얘는 그러면 이 녀석을 무슨 축 대칭시킨 거다? 그렇죠. 얘를 그대로 x축 대칭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럼 여기다 그림도 그릴게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건 정의역 어떻게 돼요?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근선 어떻게 됩니까? x는 0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단히 표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2번. y는 로그 2에 4x-8 플러스 1이라는 이 그래프가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그랬을 때 p 빼기 q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얘가 원래의 형태가 y는 로그 2x라는 소리야. y는 로그 2x.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좀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라는 걸 물어봤는데요. 자, 얘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얘를요, 안에 있는 녀석들이 가만 보니까 4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4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야, 이놈 보게? 그렇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곱셈은 덧셈으로 우리가 곱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게 해주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로그 2의 4는 얼마입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기를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됐네요. 원래 있던 로그 2x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해가지고 p가 2, q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 나머지 빼다라고 했으니까 그 빼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 3번. 자, 대소관계네요. 대소관계. 1번은 3 로그 2의 7, 그 다음에 로그 4의 6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많이? 틀린 거 없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주면 됩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밑을 각기 다 만들어버리면 돼요. 로그로 다 표현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3이라는 녀석을 로그 4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 옆에는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1이라는 녀석을 로그 4의 4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로그를 쓰려고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3을 이쪽으로 띠게 올려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외우세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6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얘도 봅시다. 로그 2의 7인데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를 2분의 2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분모에 있는 것은 미세의 지수, 분자에 있는 것은 진수의 지수로 들어가니까 얘가 로그 4하고 40
9가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거네. 그쵸?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그 다음 얘가 세 번째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증가함수의 성질대로 우리가 풀 수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2번은 로그 3분의 1의 2,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다음 로그 3분의 1의 3,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밑이 3분의 1, 1보다 작네요. 그러면 어떤 거 있어요? 진수가 작을수록 크다 그랬죠? 제일 작은 게 크다고.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오케이, 얘가 제일 작어. 그 다음 누구? 2분의 1, 그 다음 누구? 2, 그 다음 누구? 3.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역함수는 뭐였어요? 우리 그냥 x와 y의 자리를 바꿔줬었죠. 그쵸? x와 y의 자리를 그대로 바꿔봅시다.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x는 3의 y-2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함수는 y는 이라고 바꾼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y가 있는 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싹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러면 x-1은 3y-2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지수를 로그로 바꿔주시면 y가 덩그러니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해서 로그 3 x-1은 y-2라고 되니까 이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y는 로그 3의 x-1이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자, 왜? 미안. 자, 그 다음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1이랍니다. 역시 역함수 x와 y의 자리를 그대로 바꾸어 주셔서 계산하세요. x는 로그 2의 y-1 플러스 1, 그래서 x-1은 로그 2의 y-1이라고 쓸 수 있고,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밑만 그대로 쓱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x-1제곱은 y-1이다 라고 해서 y는 얼마? 2의 x-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fx는 4 플러스 2 로그 3x에 대하여 함수 gx가 g 서클 fx는 x를 만족시킬 때 g1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똑바로 안 하는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걸 봤을 때 그냥 보는 순간 아, 이 둘은 무슨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 자, 합성을 했는데 x가 나왔다라는 것은 gx와 fx가 서로 역함수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구하라는 게 지금 누굽니까? g12를 구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함수 10에다가 어떤 숫자 대입했으니까 당연히 숫자로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10을 모르니까 일단 어떤 숫자 나오겠지, K라고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gx는 fx와 역함수의 관계라 했죠. 내가 얘를 fx로 바꾸어 주게 되면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대신 누가 와야 돼? K가 오고 12가 나온다라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K를 넣어주시게 되면 4 플러스 2 로그 3K는 12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따져주셔야 되는 거 무슨 조건?
K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따져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차피 뭐 계산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넘겨주면은 2 로그 3K는 8이라고 나오고 양변에 2를 나눠주게 되니까 로그 3K가 얼마가 나옵니까? 4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K는 3의 몇 제곱? 4제곱 해가지고 81이야. 양수 맞네, K가. 그쵸? 그래서 K 값은 81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문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래프 문제인데, 이과가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했을 때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요,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나와서 너무 헷갈린다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B 빼기 C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여기가 A라고 나왔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여기가 A야? 근데 대놓고 알 수 있겠지. 얼마예요? 여기 보세요. 얘는 로그 함수의 X 절편이잖아요. 그렇죠. Y자리 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나온다? 1,0. 즉 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다음 여기 있는 점선들을 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이 그래프만 생각해봐. 왜? 1이라는 곳에서 여기는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를 봐보니까 이 점의 좌표는 Y랑 X랑 같다 했으니까 몇 콤마 몇?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봐보니까 그러면 이 점도 당연히 Y 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Y자리 그대로 1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로그 2에 얼마가 1이 나와야 돼? 2가 돼야겠죠. 오케이. 여기 B라고 나와 있는 얘가 2구만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 점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X값이 2라 했으니까 Y값도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책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가 C래요. 그럼 이 점의 좌표도 역시 Y값이 얼마다? 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몇을 대입해야 2가 되겠니? 4가 되겠죠. 2의 제곱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도 Y가 또 얼마예요? 4.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점을 갖다가 D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을 대입해야 또 4가 됩니까? 2의 4제곱. 그렇죠.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B 빼기 C. 얘에서 얘를 빼라 했을 때 답은 얼마다?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7번. 자, 7번 문제를 푸실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막 선생님 이상해요. 이상한 도형을 구하래요. 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걸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평행 이동은 그 그래프를 그대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푸실 때 많이 편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고, 밑에 있는 건 Y는 로그 2의 X입니까? 그냥?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선분 AB와 선분 CD, 선분 AB, 선분 CD와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이 부분의 뭐를 구하라고 했죠?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넓이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그냥 완벽한 그 다각형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삼각형, 사각형, 뭐 굳이 곡선으로 따지자면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웠어요. 근데 얘는 그런 도형들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적분 원에서 적분을 외웠으니 적분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로그 2x를 적분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럼 이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철저하게 끄집고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근거가 어떤 거냐? 봐봅시다. 이 그래프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시를 해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밑이 똑같고요. 진수만 x랑 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식 똑바로 썼지? 자, 그럼 봐보자.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가 그대로 4만큼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4. 그럼 얘도 이만큼 간 거잖아요. 여기 길이도 얼마? 4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얘보다 얘가 빅힌트야. 왜? y축은 무조건 x값이 얼마? 그럼 여기에 x좌표가 얼마? 4네. 그럼 여기가 몇 콤마면? 4,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잠깐만. 그리고 또 얘 또 뭐야? 여기다 그대로 4 대입해주면 이 로그 2의 8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툭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 그대로 붙여주면 실질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이 넓이 아닙니까?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넓이 4 곱하기 1이다. 답은 얼마? 4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로그 함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부분 하도록 할게요.